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하거나 일정을 등록할 때,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사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메모 앱이나 캘린더, 그리고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따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갤럭시 휴대폰에 이 모든 기능이 기본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삼성 노트, 삼성 캘린더, 삼성 인터넷 앱의 기능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삼성 노트 앱의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앱을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노트를 추가해서 메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거나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모양을 누른 뒤 이렇게 손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그리면서 메모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린 뒤 다시 글자를 입력할 땐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키보드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글을 쓸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면 커서가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 다시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메뉴 중 두 번째에 있는 네모 버튼을 누르면 할 일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네모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뒤 네모 박스를 누르면 박스에 체크가 되고 글자가 연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할 일을 완료할 때마다 체크를 해두면 잊지 않고 할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글자를 굵게 하거나 기울게 할 수 있고 가운데에 정렬을 하거나 오른쪽에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의 배경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원하는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바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상단에 두는 게 편하다면 상단에 두고 사용을 해도 되고 하단에 두고 사용하는 게 편하면 하단에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땐 뒤로 가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한 뒤 이 메모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메모가 저장이 되는데요. 터치를 해보면 방금 입력해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페이지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줄노트나 격자 등 여러 가지 템플릿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커서가 있던 부분이 줄노트로 바뀌는데요. 모든 페이지를 이 줄노트로 바꾸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뒤 페이지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모든 페이지의 적용을 활성화를 한 뒤 템플릿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줄노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배경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창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 배경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선택하면 메모를 해둔 페이지의 배경색이 바뀌게 되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나가보면 이렇게 메모장의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모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설정해 두면 한눈에 보기 쉽게 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거나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메모를 하면서 음성으로 녹음을 해두고 필기한 내용과 음성을 동시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음성 녹음 눌러주세요. 허용창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메모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 휴대폰에 있는 기본 앱인 삼성 노트 앱에 메모를 하는데요. 이 노트 앱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AI가 노트의 표지를 생성해 주기도 하고 AI 기능으로 요약을 하거나 철자 및 문법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뒤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녹음이 저장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할 때 여러분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필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된 음성 뒤로 이어서 녹음이 되는데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할 일을 관리할 수도 있고 줄노트, 격자 등 다양한 배경을 선택해서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노트 앱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 8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끊어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T 버튼을 누르면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언어를 인식한 뒤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땐 발화자별로 나눠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200자 이상의 글일 땐 요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요약도 해주는데요. 텍스트로 바뀐 글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다음 선택을 누르면 내용별로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한 뒤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한 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음성으로 된 메모가 저장이 되고 이 메모를 누른 뒤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과 함께 필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그리고 메모된 내용을 AI 기능으로 요약을 하거나 맞춤법을 교정할 수 있는데요. 글을 입력한 뒤 툴바에 있는 별 모양의 AI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22 이후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오래된 기종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동 서식, 요약, 철자 및 문법,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 서식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목 및 글머리 기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서식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후 이렇게 제목과 글머리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덮어쓰기를 눌러서 메모를 덮어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I 버튼을 누른 뒤 회의 노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서식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AI가 이렇게 회의 노트처럼 글을 정리해 주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덮어쓰기를 눌러서 메모를 덮어써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AI 버튼을 누른 뒤 요약을 눌러주세요. 요약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AI가 이렇게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된 내용을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창이 뜨면 길게를 선택한 뒤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요약 내용을 좀 더 길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버튼을 누른 뒤
철자 및 문법을 선택해 주세요. 수정 내용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오타나 문법이 이상한 부분을 AI가 자동으로 고쳐줍니다. 확인을 한 뒤 덮어쓰기를 눌러서 교정된 내용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글을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AI 버튼을 누른 뒤 번역을 눌러줍니다. 번역 생성 눌러주세요. 그럼 번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언어 추가를 누른 뒤 번역을 원하는 나라의 언어를 오른쪽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영어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번역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이렇게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메모를 보면 메모를 해둔 첫 페이지가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표지를 설정해 두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표지 편집을 눌러주세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를 해줍니다. 하단에서 표지 색상과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색깔을 선택한 뒤 표지의 스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 글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글을 요약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노트의 홈 화면으로 나오면 이렇게 설정해 둔 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표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AI가 표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메모를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표지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AI가 메모에 있는 글을 인식한 뒤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줍니다. 노래 가사만 있는 메모도 이렇게 AI가 표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의 메모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의 폼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둘 노트를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노트 잠금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잠긴 노트라고 바뀌고 자물쇠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메모를 누르면 본인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지문을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로 인증을 눌러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앱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적어두면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는 게 좋지 않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꼭 써두어야 할 땐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노트의 폼 화면을 보면 모든 노트라고 되어 있고 메모가 몇 개가 있는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메모를 해둔 게 전부 함께 있어서 메모를 찾아야 할 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폴더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폴더를 추가해서 폴더별로 메모를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폴더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폴더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중요한 폴더라면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색상을 고른 뒤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폴더로 이동시키고 싶은 메모를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누른 뒤 하단에 메뉴가 나오면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폴더로 이동을 해볼게요. 눌러줍니다. 이동 눌러주세요. 그럼 폴더가 이동이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줄 3개를 누른 뒤 폴더 탭을 보면 꿀정보통 폴더에 이렇게 파일 하나가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폴더를 누르면 방금 이동한 메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폴더를 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모든 노트에 선택이 되어 있어서 홈 화면에서 모든 노트를 볼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둔 폴더가 상단에 뜨게 돼서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고 저장을 할 땐 상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한 뒤 제목을 입력하고 폴더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저장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내가 선택한 폴더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고 뒤로 가기를 한 번 더 누르면 홈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유 노트를 눌러주세요. 허용창이 나오면 허용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초대한 사람만 메모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링크를 공유해서 메모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초대한 사람만 참여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유할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한 뒤 하단에 있는 초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초대된 사람의 휴대폰으로 공유 노트 초대 알림이 가는데요. 상대방이 이 알림을 누른 뒤 초대를 수락하게 되면 메모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바로 초대된 사람의 휴대폰으로 글이 입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물을 적은 뒤 각자 챙긴 준비물을 체크를 하면 양쪽 휴대폰에서 체크를 한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체크를 해도 초대된 사람의 메모에 체크가 되고 초대된 사람의 휴대폰으로 체크를 해도 내 휴대폰에 있는 메모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갈 때 준비물을 챙길 수도 있고 회의를 할 때나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메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더 초대하고 싶을 땐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초대하기를 눌러서 초대를 해줍니다. 초대되어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땐 사람 모양을 누른 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그룹 구성원 삭제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내보낼 사람을 선택한 뒤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사람이 노트 앱으로 공유했던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공유 노트에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삭제 눌러주세요. 그럼 공유 노트에서 선택된 사람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초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초대된 사람을 빼도 그 사람이 작성한 메모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캘린더 앱입니다. 캘린더 앱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상황에 맞는 뷰 모드를 선택한 뒤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년, 월, 주, 일, 그리고 일정별로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 달 전체를 파악하고 싶을 땐 월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월별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일정을 확인하고 싶을 땐 주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일주일별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을 입력해 두었다면 일정의 시간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루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을 땐 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하루 일정을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간별로 꼼꼼하게 하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뷰 모드를 설정해 두고 사용해 보세요. 일정을 등록할 땐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날짜를 선택한 뒤 달력에서 약속 날짜를 눌러주세요. 앞에 있는 시간을 누른 뒤 약속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토요일 날 친구와 약속이 일정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일정을 등록할 때 제목에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요일과 시간이 뜨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떠 있는 창을 터치하면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날짜가 뜨는데요. 이런 식으로 날짜나 시간을 적어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일정을 수정하고 싶을 땐 일정을 터치한 뒤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편집을 누른 뒤 일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등록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기능은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는 분들이나 제사 일정을 등록할 땐 음력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날짜를 눌러줍니다. 그럼 달력이 뜨는데요. 우측 상단을 보면 기본으로 양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달력에서 음력 생일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뒤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생일은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매년 자동으로 반복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면 반복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1년마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매년 음력 4월 13일에 반복되는 일정이라고 뜨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매년 이 일정이 반복되게 설정을 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5월 10일이 엄마 생신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매년 달력을 보면 5월 29일이 엄마 생신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는 분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설정한 뒤 매년 반복되게 저장을 해두면 매번 음력 달력을 찾으면서 생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캘린더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요. 캘린더에 날씨를 표시하거나 공유를 하고 글자 크기나 일정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추가 정보 탭에 날씨 정보 표시를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달력에 날씨가 표시됩니다. 일일이 날씨를 확인하지 않아도 캘린더에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날짜의 날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알림 방식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두면 알림이 오는데요. 약하게를 선택하면 짧게 알림이 울리고 중간을 선택하면 알림이 전체 화면에 표시되면서 알림음이 짧게 울립니다. 강하게를 선택하면 알림이 전체 화면에 표시가 되면서 알림음이 길게 울리는데요.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알림 소리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단에 있는 알림 소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눌러주세요. 알림 음량을 설정한 뒤 하나씩 눌러보면서 알림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알림을 고른 뒤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알림 배경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하단에서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고를 수 있고 갤러리를 누른 뒤 내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선택한 뒤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본 알림 시간 메뉴를 눌러줍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두면 일정을 등록해둔 날짜나 시간이 됐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으로 설정한 일정은 기본으로 10분 전에 알림이 울립니다. 시간으로 설정한 일정을 누르면 알림을 받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시간 전이나 1일 전, 그리고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로 설정한 일정은 1일 전 오후 5시에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로 설정한 일정을 누른 뒤 당일이나 2일 전 또는 직접 설정해서 알림이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활성화를 해주세요. 뒤로 가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캘린더 관리를 눌러줍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할 때 내 캘린더를 눌러보면 휴대전화, 삼성 계정, 구글 계정 등 계정을 선택해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내 캘린더를 선택하면 이런 색깔이, 삼성 계정으로 일정을 등록하면 이런 색깔이,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일정을 등록하면 이런 색깔로 일정이 등록됩니다. 이 색깔들을 바꿀 수 있는데요. 내 캘린더를 누르면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계정들도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바꿔줍니다. 그럼 일정을 등록할 때 내가 바꿔둔 색으로 자동 선택이 되는데요. 이번에만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면 제목 오른쪽에 있는 색깔 버튼을 누른 뒤 색깔을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설정 메뉴 상단을 보면 캘린더 스타일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캘린더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일정 제목 글자 크기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글자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일정 색깔을 진하게 하거나 아주 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연하게 설정도 가능한데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시간 일정 배경색 표시를 활성화하면 하루 종일 일정이 아닌 일반 일정들도 이렇게 배경색이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고 일정 제목을 두 줄로 보기가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비활성화를 하면 일정이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뒤로 가기 눌러줍니다. 캘린더 설정 메뉴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리마인더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를 하면 캘린더 앱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리마인더와 일정 두 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리마인더 추가 버튼을 활성화하지 않았을 땐 바로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리마인더로 일정을 등록해 두면 할 일을 완료했을 때 체크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냥 일정은 일정을 완료해도 체크를 해둘 수 없는데요. 리마인더 버튼을 누른 뒤 리마인더로 일정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뒤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캘린더에 종 모양이 표시되고 일정이 등록이 되는데요. 날짜를 누르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이 있는 일정을 누른 뒤 우측 하단에 있는 할 일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연해지고 줄을 그어서 일정을 체크해 주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캘린더를 보면 이렇게 완료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로 일정을 저장하면 할 일 완료 시 체크가 가능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완료된 리마인더 표시가 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캘린더 설정에서 날씨 정보 표시 아래에 있는 완료된 리마인더 표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기능은 리마인더를 사용하면 할 일을 완료했을 때 체크를 해둘 수도 있지만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리마인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목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목 우측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한 뒤 동그라미 체크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에 동그라미 버튼이 또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입력한 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이 되는데요. 등록된 일정을 누른 뒤 여행 준비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챙길 때마다 왼쪽 동그라미를 터치해주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일정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완료 여부를 체크하면 훨씬 효율적이게 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캘린더를 공유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거나 팀 프로젝트 일정 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공유 기능인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캘린더 관리를 눌러주세요. 삼성 계정을 추가했다면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삼성 계정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뒤 계정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삼성 계정을 추가해 주세요. 그럼 삼성 계정 하단에 공유 캘린더 만들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캘린더 이름을 입력한 뒤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멤버 초대 창이 뜨는데요. 연락처나 삼성 계정을 추가해서 초대를 하거나 갤럭시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링크를 보내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대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캘린더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해 줍니다. 초대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삼성 계정 하단에 이렇게 공유 캘린더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명과 공유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초대한 사람에게는 수락 메시지가 가게 되는데요. 수락을 누르면 캘린더가 공유됩니다. 공유 일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캘린더 화면이 나오게 한 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정을 선택한 뒤 일정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날짜를 설정해 줍니다. 앞에 있는 날짜를 누른 뒤 여행을 시작할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날짜를 누른 뒤 여행이 끝나는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장소 아래에 있는 내 캘린더나 삼성 계정 또는 구글 계정을 누른 뒤 삼성 계정에 있는 가족여행 캘린더를 선택해 줍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일정이 추가가 되는데요. 캘린더를 공유한 사람에게도 삼성 계정의 캘린더 공유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캘린더에서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등록해 두고 여행 일정을 공유하거나 팀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공유하고 함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능은 캘린더를 저장할 때 장소를 함께 등록한 뒤 약속 장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개의 일정을 등록하다 보면 약속 장소를 매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일정을 등록하면서 장소를 함께 넣어둘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일정을 눌러줍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장소를 터치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액세스 허용창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를 검색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한 뒤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럼 장소가 쭉 뜨는데요. 여기서 약속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장소의 지도가 설정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을 눌러줍니다. 캘린더에 일정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일정을 누른 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지도와 함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지도가 뜨고 랩이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 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8번째 기능은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일정을 자동으로 캘린더에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에 있는 일정을 등록하려면 사진 우측 하단에 있는 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글자를 인식한 뒤 선택이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일정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위에 작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일정 추가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일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일정 이름만 입력한 뒤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으면 하단에 자동으로 일정 추가 버튼이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일정 이름만 추가한 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기능은 운전 중이거나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음성으로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빅스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빅스비 눌러줍니다. 빅스비 호출을 누른 뒤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호출어를 설정한 뒤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빅스비,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일정 추가해줘. 저장. 이렇게 음성으로 일정을 추가했는데요. 캘린더 앱에 들어가 보면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일정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능은 캘린더를 확인할 때마다 일일이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홈 화면에 위젯으로 설정해 두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홈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하단에 있는 위젯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캘린더를 찾은 뒤 눌러주세요. 그럼 홈 화면에 추가해 둘 수 있는 캘린더 위젯이 쭉 나오는데요. 달력과 일정을 함께 보고 싶다면 아래로 내려서 이 위젯을 눌러줍니다.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휴대폰 홈 화면에 달력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일일이 캘린더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날짜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일정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캘린더 위젯을 설정하는 화면에서 다음 일정에 있는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이걸 선택해 볼게요. 추가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휴대폰 홈 화면에 위젯이 추가가 되는데요. 모퉁이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키운 뒤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설정해 두고 싶은 캘린더 스타일을 선택한 뒤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삼성 인터넷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시청할 때 유튜브 앱으로 보는 것보다 삼성 인터넷으로 볼 때 더 편한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 앱에서 영상을 앞뒤로 넘기려면 이렇게 화면을 두 번 탭하거나 아래에 있는 바를 손가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누른 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 바탕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좌우로 쓸어 넘기기만 해도 영상 구간 이동이 되고 화면 왼쪽을 위아래로 쓸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화면을 위아래로 쓸면 이렇게 음량도 조절돼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 화살표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삼성 인터넷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유용한 기능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디오 어시스턴트를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영상 오른쪽에 전체 화면 버튼이 생기고 이 버튼을 누른 뒤 쉽게 구간 이동을 하거나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음량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프리미엄 없이도 백그라운드 재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앱에서는 음악을 듣다가 카톡이나 다른 앱을 열면 영상이 멈추게 되는데요. 삼성 인터넷으로 유튜브 영상을 켜면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을 열어도 음악이 계속 재생됩니다. 무료로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백그라운드 재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켜짐을 선택한 뒤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와도 이렇게 계속 음악이나 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휴대폰 화면을 꺼도 이렇게 계속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아도 프리미엄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인터넷 창에서 링크 부분을 꾹 누르고 화면 옆으로 끌고 간 뒤 위나 아래로 가져다 두면 자동으로 화면 분할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기사를 위아래로 띄워놓고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부분을 꾹 누른 상태에서 화면 옆으로 끌고 간 뒤 중앙으로 가져다 두면 작은 팝업창처럼 따로 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브라우징을 하다 보면 시간, 배터리, 와이파이 등이 있는 상태 표시줄이 항상 떠 있어서 화면이 좁아 보이는데요. 이럴 땐 상태 표시줄을 숨기면 웹페이지를 더 꽉 차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및 메뉴를 눌러줍니다. 상태 표시줄 숨기기 메뉴를 활성화해 주세요. 뒤로 가기를 누른 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상태 표시줄이 사라지고 위로 올리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래로 내리면 다시 상태 표시줄 없이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주소창을 바로 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고 싶을 때 보통은 화면 맨 위에 있는 주소창을 터치한 뒤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집 모양의 홈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주소창이 열려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 사이트를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할 때 탭 아이콘을 누르고 창을 골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및 메뉴를 눌러줍니다. 탭 표시줄 표시를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삼성 인터넷 화면 상단을 보면 컴퓨터처럼 상단에 탭이 줄줄이 보여서 바로바로 클릭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탭을 꾹 누른 뒤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는 읽기 모드인데요. 블로그나 뉴스 기사를 읽을 때 광고가 많아서 글을 읽을 때 방해가 됩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읽기 모드 버튼 표시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주소창 오른쪽을 보면 이런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글 내용만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광고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가 많이 뜹니다. 광고 차단 기능만 켜두면 이런 광고가 아예 안 뜨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광고 차단 기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천 탭에 있는 애드블록 for 삼성 인터넷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블로그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광고가 전혀 뜨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한 브라우징을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기능입니다. 기사를 볼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 계시나요? 삼성 인터넷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른 뒤 글자 크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기 편하도록 글자를 키워주세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사를 볼 때 글자가 커져서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능은 비밀 모드인데요. 비밀 모드를 켠 뒤 삼성 인터넷을 사용하면 방문 기록이나 쿠키, 검색어 입력 내역 등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탭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좌측 하단에 비밀 모드 켜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검은색 배경으로 바뀌면서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열람하는 웹페이지들은 저장되지 않고 일반 모드와 분리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모드에서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은 남지 않지만 원하는 페이지를 북마크해서 저장해 둘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하단에 있는 북마크 아이콘을 누른 뒤 확인을 하고 저장해 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휴대폰의 기본 앱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앱만 잘 써도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니까요. 이 3가지 기능 꼭 써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